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출연자 두 분이 한 분당 각각 3종목씩 선정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목요일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역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 발표한 한국전력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기관과 외인 모두에게 매수 상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글로벌 SMR 기업들의 방문 이슈가 불거진 BHI, 또 오늘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수급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외인은 유한양행, 랩지노믹스 등 일부 바이오주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있죠. 경영권 분쟁이 연장전에 접어든 고려아연, 영풍정밀이 상한가 기록했고 네이처셀은 연이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보면서 오늘장 수급의 동향 그리고 화제가 됐던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이 중에서 두 분은 어디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일까요? 앵커님이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네이처셀 종목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매일경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게 바이오 중에서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에 대한 이제 FDA 신속 허가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FDA에 대한 약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첨생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기대감이 좀 더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네이처셀이 과거에는 2018년도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조인트 스템 3상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시약청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이 가장 컸던 시기인데 이때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약청 승인에 대한 반려가 나타나고 라정찬 회장에 대한 좀 주가 조작에 대한 좀 오너 리스크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6만 원대에서 지금 5천 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경영진은 일선에서 이제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라정찬 회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주가 조작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 번 더 해소가 됐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면은 추세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산업이 순환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이제 움직여지는 모습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뭐 파미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네이처셀이 좀 더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아무래도 바이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가 강세가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이처셀은 좀 지속적으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 김민성 이사의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처셀 만나봤습니다. 리스크는 해소됐고 시장은 네이처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이틀 급등하는 가운데 오늘 외인이 유입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11% 급등해서 끝났던 BHI를 살펴볼 텐데요.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기자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SMR, 즉 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관련된 설비 제작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이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원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AI 시장이 이제 개화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또 어마어마한 또 전력을 잡아먹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기업들의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대기업들이 지금 이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회사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원전주들에 대한 테마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오늘 BHI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원전주들의 상승이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 같은 경우 또 한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전력 수급 때문에 원전 기업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경남 함안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사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빅 대기업들이 찾아와서 보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테라파워, 그다음에 시보그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들이 경남 함안까지 가서 볼 정도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특히나 직접 보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BHI의 기술력을 이미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나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시 보시거나 또는 뉴스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내 발전 공기업과 이제 700메가와트급 소형 원자료 연구로용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소식이 들리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주도 한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을 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SMR 4기 건설 수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올해 이제 SMR 4기를 이제 건설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지금 이미 최근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발표는 이제 하반기 때 나올 것이다. 연말엔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SMR 4기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뉴스화된다라고 하고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원전주 전체적으로도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남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최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상당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20만 주 이상 양쪽 다 양매수가 들어온 상태고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매도 전환,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좀 베팅을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꺾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500원 정도 선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이사님 첫 번째 종목으로 BHI 만나봤습니다. 수급이 정말 요즘에 차별화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대신 많이 올라온 만큼 손절 라인은 잡아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갈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네이처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추세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한 줄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추세를 타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틀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14,000원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과거에 한번 추세 타면은 보통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잘 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중을 크게 들어가거나 승부를 볼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이나 불기둥을 쏘아 올려서 좀 많이 궁금했는데 추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신 비중 너무 많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 BHI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고점 돌파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지금 주가에서 최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밀렸던 전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12,000원대를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외에서도 2% 이상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일부 갭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14,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I에 대해서 손절 라인과 목표가까지 자세히 잡아드렸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저희 두 번째로 어떤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이제 YG 플러스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도 이제 노래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노래 굉장히 좋다 하는데 오늘도 이슈가 나온 게 틱톡에서 조회수가 거의 뭐 사상 최고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5억 뷰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한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YG 플러스는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거고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YG 플러스가 이제 아파트 노래를 공개를 하면서 워낙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음원 유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겠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음원 유통을 하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세를 같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실적에 대한 수혜를 만들어지는 거는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제 아파트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YG 플러스 쪽으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미리 기대 선반영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YG 플러스랑 비슷한 차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스24입니다. 이번에 2연상을 가고 나서 이제 더 강한 상승 보여주고 투자 경고를 받고 나서 차익 매물이 또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강한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투자 주의와 경고를 받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투심이 꺾이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주의에서 오늘 장 마감하고 투자 경고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경고 딱지가 이어질 텐데 사실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빠지려고 하다가 시장 자체가 좀 갈 게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급 쏠림이 이어지면서 오늘 좀 버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스24랑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는 패닉셀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예스24도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는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간 만큼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를 좀 체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리스크는 줄이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YG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즘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예스24 한강 작가 노벨 네. 문학상 이후에 테마주로 떠올랐죠. 이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좀 확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그 아파트 게임에서 손바닥 맞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또 시장 대비 상당히 초과 수익률을 보여줬던 HL 만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자동차 부품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오늘 이제 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HL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주들 중에 중국향 매출, 로컬 공장으로의 매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 오히려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책 관련 수혜주를 찾을 때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을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 로컬 쪽의 매출이 20%대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책에 이어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고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지 니오라든지 길리 이렇게 우리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기업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증설 효과인데요. 지금 전방적 수요 확대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수주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면 인도와 멕시코 쪽 증설이 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증설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입니다. 최근 재무 요약본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2,700억 원대였는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원대 중반까지 급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대도 상당히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기관 매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나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반등이 나온 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급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한번 반등과 주가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HL 만도였습니다. 주가 회복을 기대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4만 원 선 회복을 좀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짚어주신 것처럼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을 한 가운데 오늘도 기관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박철순 이사님, HL 만도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고가를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역대 최고가는 아니고요. 올해 최고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매물 부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단에 한 4만 3천 원 정도 구간에서 매물 저항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당연히 올해 최고점이죠. 5만 원 정도인데 정고점 전에 조금 선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인 5만 원이 아니라 4만 9천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번 달 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6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역시나 함께 조금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 4만 3천 원대 매물대 넘고 4만 9천 원 선까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YG 플러스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영원히 올라간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을 빠르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구간까지 이제 한 번의 상승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이제 신규 진입자는 아예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은 아직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부터 이제 7,000원 돌파 전에는 수익을 미리미리 챙기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천 원 돌파 전에 수익 챙기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김민성 이사님, 마지막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G2 파워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긍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최한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G2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랑 전기차 배터리를 통해서 ESS 사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치 지향적으로 봤을 때 ESS 사업이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를 가지고 ESS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가 수명을 100%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40%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이 남은 것들을 또 ESS로 돌려서 사용을 하거나 지금 뭐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저장 용소로 이제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남은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 ESS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사업 시장도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실적은 미미하긴 하지만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ESS 사업도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부분도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이랑 투자랑 이제 사업 협력에 대한 MOU 협력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로 한 300억 가량을 투자를 받기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도 여기에 최대 시장 규모인 에너지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좀 세계를 겨냥하는 준비를 과정을 이제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2파워는 국내안이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적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빠른 성장을 좀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ESS 사업만 보더라도 미래가치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배 전반 사업 부분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배 전반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전력을 받아서 나눠주는 전력 시스템인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AI 산업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배 전반 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인프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2파워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성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G2파워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보이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심스러운 종목인데요. 클래시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3조 대의 어떤 매각설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고민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지금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한 언론사에서 나왔던 내용 때문인데 일단 거기서 나왔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최대 주주인 이 베인캐피탈이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슈였고요. 지금 베인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만 봐도 2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면 사실 3조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없고요. 일단 만약에 확인된다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지분을 더 확보해서 매각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되고 나서 전략을 짜도 늦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해서 뭐 너무나 좋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시간외에서도 지금 한 0.2% 크게 빠지진 않아서 이제 내일 갭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 하락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47,000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현금화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선은 47,000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평단을 낮추실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선 확보 후에 반등을 보고 나서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관망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슈링크라든지 유니버스라든지 전 세계 70여 국에서 굉장히 절찬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클래시스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좀 클래시스 때문에 놀라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고 투자 전략도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각각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저희 G2파워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돈이 몰리는 곳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물 경제를 통해서는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들이 지금 전력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ESS 쪽에다가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G2파워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 쪽의 자금이 한 번 더 몰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몰리는 곳에 저희의 시선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G2파워였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클래시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굳이 매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는 일단은 절대적으로 좀 쉬셨다가 반등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매물대 떨어지게 되면 하향 돌파 시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솔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47,000원 정도 선이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재매수를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는 좋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좀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나기는 피하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47,000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